맥북, 아이패드, 아이폰에 이어 프로라는 타이틀을 얻게 된 애플의 신제품 에어팟 프로. 늘 그렇듯 애플의 제품들은 처음 공개되었을 때는 많은 조롱을 받지만 결과적으로는 항상 해당 시장에서 승자의 자리를 거머쥐었죠. 에어팟 1세대가 처음 나왔을 당시에도 아주 많은 놀림을 받았지만 이제는 인싸템으로 불릴 정도로 인기가 좋고 실제로 점유율 자체도 아주 압도적이니까요. 애플 같은 경우에 무선 이어폰 시장은 에어팟 1세대로 진출을 했지만 에어팟 프로는 애플에게 있어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바로 노이즈 캔슬링이라는 기능을 탑재한 첫 에어팟이니까요. 나름 타사의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들에 비해 지나치게 비싸다는 느낌은 그리 들지 않았습니다. 다른 제조사들의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 가격이 어떤지 찾아보았는데 에어팟 프로와 비슷한 수준으로 가격이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물론 아주 최근에 아마존에서 아주 저렴한 가격의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을 내놓긴 했지만요. 오늘은 저의 에어팟 프로의 실사용기를 중심으로 저번 리뷰에 이어 에어팟 프로가 정말 프로다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막귀이자 여러분들과 같은 평범한 사용자의 실사용기를 중심으로 에어팟 프로에 대해 얘기해볼까 합니다. 아무래도 이어폰인 만큼 가장 중요했던 부분은 바로 에어팟 프로의 음질이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제가 사용하던 이어팟에 비해 월등히 좋다는 느낌은 들지 않았습니다. 이어팟과 유사한 수준의 음질을 보여주었는데요. 저는 이 점이 실망이 되면서도 익숙해서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아이폰을 구매할 때 나오는 번들 이어폰을 아주 좋아하는 편이기 때문인데요. 고음이나 저음이 너무 강조되지 않고 아주 표준적이고 교과서적인 느낌의 소리를 표현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실험을 위해 힙합, 댄스, 민요 등등을 들어보았는데요. 전반적으로 아주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이외에도 영화를 보거나 게임을 할 때도 제가 기존에 사용하던 이어팟과 음질 부분에서의 차이를 느낄 수는 없었는데요. 아주 높은 수준의 음질을 기대하시는 분들은 약간 실망을 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무선 이어폰 같은 경우에 선이 없기 때문에 중요하게 보는 부분이 바로 화면과 소리가 정확하게 일치하는지를 보는 것인데요. 이런 걸 보통 레이턴시라고 하죠. 레이턴시 같은 경우 영상을 시청하거나 게임을 할 때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만약 영화를 보는데 화면이 나오는 장면과 내가 듣고 있는 소리가 일치하지 않는다면 몰입감이 매우 떨어지겠죠. 실험을 위해 영상도 시청해보고 특히 정확한 레이턴시가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인 리듬 게임 등을 해보았는데요. 아주 쾌적하게 게임을 플레이할 수가 있었고 영상을 시청하는데도 전혀 불편함을 느낄 수는 없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아주 표준적이고 교과서적인 음질과 정확한 레이턴시로 음악, 게임, 영상 시청 등등을 쾌적하게 플레이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었습니다. 물론 듣기만 해도 소울을 울리는 것 같은 수준의 음질을 기대하시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에어팟이 대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였죠. 바로 통화 음질이었는데요. 사실 QCY와 같은 극강의 가성비 브랜드들도 요즘엔 꽤나 들어줄 만한 음질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에어팟이 망하지 않고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에어팟의 통화 성능이었죠. 예상대로 실내에서든 실외에서든 에어팟으로 통화를 해도 상대방이 전혀 불편함을 느끼지 못했다고 했고 심지어는 에어팟으로 통화를 하는지 몰랐다고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시나브로입니다. 지금은 현재 아이폰 자체 마이크로 통화 중입니다. 반갑습니다. 시나브로입니다. 지금은 현재 에어팟 프로로 전화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에어팟 프로의 핵심이라고 불리는 노이즈 캔슬링은 어땠을까요? 일단 에어팟 프로를 착용하고 노이즈 캔슬링을 켜는 순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소리와 단절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지는 않았습니다. 노이즈 캔슬링을 켜두어도 어느 정도의 소리는 흘러들어왔기 때문이죠. 다만 저의 경험으로 봤을 때 특정한 소리를 유독 더 잘 차단해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했습니다. 저는 공장에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출근을 하면 정말 엄청난 기계 소리를 매일매일 들어야 하는데요. 보통 우리가 카페에서 나오는 음악 소리라던가 다른 사람들이 말을 하는 소리는 노이즈 캔슬링을 켜도 비교적 잘 들리는 반면 공장에서의 기계 소리는 아주 잘 막아주었습니다. 그래서 점심시간대에 단잠을 청할 때 너무나 평화롭고 좋았어요. 전반적으로 우리가 들었을 때 불쾌감을 느낄 수 있는 공장 소음, 자동차 소음 등등은 잘 막아주고 우리가 크게 불쾌감을 느끼지 않는 정도의 카페 음악 소리나 사람들의 말소리 정도는
상대적으로 소리가 덜 차단된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다만 노이즈 캔슬링을 켜놓고 도로에 걸어 다니는 것은 별로 추천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며칠 전에 노이즈 캔슬링을 켜두고 노래를 들으면서 도로를 걷고 있었는데 제 바로 뒤에 차가 오기 직전까지 제가 차가 오는지 존재를 알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정말로 위험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밖에서 길을 걷고 있을 땐 외부 소리 허용 기능을 추천드리는데, 이게 신기했던 점이 외부의 소리가 고스란히 들리는데도 음악을 감상하는 데는 전혀 불편함이 없었다는 겁니다. 외부의 소리가 고스란히 잘 들리면서도 음악 감상을 하는데 크게 불편함이 없다 보니 음악 소리가 안 들린다고 길거리에서 노이즈 캔슬링 기능을 켜두고 다닐 필요가 전혀 없었다는 것이었죠. 아무래도 외부의 실제 소리를 디지털 음향으로 바꿔서 저에게 이제 들어오다 보니 약간의 이질감이 있긴 했지만, 그래도 외부 소음이 크게 거슬린다는 느낌은 듣지 못했습니다. 에어팟 프로에 들어있는 이어 팁들은 3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소, 중, 대 3가지의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데요. 사람마다 귓구멍의 크기가 전반적으로 다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신에게 맞는 이어팁 사이즈를 골라서 착용을 할 수가 있고, 거기에 아이폰에서 지금 내가 끼고 있는 사이즈가 잘 맞는지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정말로 좋았던 건 착용을 했을 때 귀가 정말 편했다는 점이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커널형 이어폰을 정말 안 좋아하는 타입이었습니다. 이상하게 착용을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오픈형에 비해 매우 오래 걸리고, 착용을 하고 나서도 귀가 계속 불편했기 때문인데요. 에어팟 프로는 정말 편안했습니다. 착용을 하는데도 일반 오픈형처럼 바로바로 간편하게 착용이 되고, 착용을 하고 나서 혹시나 싶어 고개를 막 이렇게 흔들어 보았는데 단 한 번도 빠지질 않았거든요. 그래서 에어팟 프로를 착용하고 격렬한 운동을 하면서도 빠질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고, 거기에 운동을 하면서 흘리는 가벼운 땀과 같은 정도는 잘 막아줄 수 있게 방수 기능이 추가되었기 때문에 운동하시는 분들에게는 아주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용을 하면서 노이즈 캔슬링 기능을 끄고 켜는 방법 자체가 아이폰 내에서도 할 수 있었지만, 간단하게 에어팟 프로의 목 부분을 눌러서 켜고 끄고 할 수가 있었고, 에어팟 프로의 목 부분을 눌렀을 때 어떤 기능이 나오게 할지 커스텀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편리하게 외부 소음 차단과 허용을 아주 간편하게 넘어들 수 있어서 그때그때 주변 환경에 맞게 사용하기 아주 좋았는데요. 다만 음량 조절이 불가능하다는 점은 조금 아쉬웠어요. 저는 이어팟을 사용할 때 음량의 대부분을 이어폰 자체에 있는 음량 조절 버튼으로 조정을 했고, 이 습관에 아주 오래 길들여져 있었는데 에어팟 프로로 갈아타게 되면서 이런 습관들을 고쳐야 했습니다. 평소에도 음량을 꼭 헤드폰으로 조절하시는 분들이라면 전혀 상관이 없겠지만, 저처럼 에어팟 프로의 사용법과 다른 방법으로 이어폰을 이용하셨던 분들은 습관을 바꾸는데 약간의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평소에 저와 비슷한 사용 패턴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라면 에어팟 프로를 구매 시 본인의 습관을 고쳐야 할 것이라고 참고 정도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에어팟 프로가 비교적 괜찮은 가격에 나왔다는 말 자체는 어느 정도 동의하긴 합니다. 전반적으로 노이즈 캔슬링 기술이 탑재된 제품들이 꽤나 고가의 가격을 형성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모두에게 노이즈 캔슬링이 필요한 것은 아니겠죠. 노이즈 캔슬링 기능을 떠나 무선 이어폰엔 30만 원이라는 돈을 투자한다는 건 분명 지나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만약 여러분들이 이 에어팟 프로를 구매하는데 고민이 되신다면 가로수길에 있는 애플 스토어를 찾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에어팟 프로의 노이즈 캔슬링 기능을 실제로 체험해 볼 수 있기 때문이죠. 그곳에서 직접 노이즈 캔슬링, 주변음 허용, 그리고 착용감 등등 직접 체험을 해보시고 구매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을 개인적으로는 추천드리고요. 만약 노이즈 캔슬링에 30만원가량의 돈을 투자할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제는 가격이 10만원대 초반으로 내려간 에어팟 1세대도 꽤나 메리트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안드로이드 폰에서도 노이즈 캔슬링이나 주변음 허용 등등 에어팟 프로의 핵심적인 기능들을 대부분 무난하게 사용할 수 있었고, 배터리 공유가 되는 삼성 스마트폰과의 궁합도 꽤 좋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에어팟 프로를 아주 만족하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음향 전문가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진 모르겠지만, 무난한 음질에 훌륭한 레이턴시, 이틀에 하루 정도만 충전해도 될 정도의 배터리, 그리고 결정적으로 사용하는 유저들의 편의성에 대해 아주 많은 고민을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한 가지 단점이 존재했는데요. 바로 착용 시간이 길어질수록 귓바퀴에 통증이 느껴진다는 것이었죠. 제가 바로 앞에서 말씀드렸던 장점이 바로 착용감이었는데요. 에어팟 프로를 처음에 귀에 꼈을 때는 굉장히 편해요.
굉장히 편했지만 시간이 지나질수록 통증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정말로 마음에 들었는데 이 점이 한 가지 흠이라면 흠일 것 같아요. 착용을 한 지 1시간이 지나고 나서 조금씩 아파지더니 1시간 30분 정도가 되고 나서는 통증이 꽤나 있어서 결국 에어팟을 귀에서 빼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저는 유일하게 에어팟 프로에서 이 부분 하나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이것 빼고는 전부 만족하는 수준이었고요. 혹시 저처럼 귀에서 통증이 있거나 제가 영상에서 언급하지 못한 단점들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추후 다른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과의 체감 성능 비교나 다른 단점들이 있다면 제 채널의 커뮤니티에 업데이트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부족한 제 영상을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지금까지 시나브로였습니다. Days just keep on getting much darker. Even when I'm